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4월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스크 필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도 농작물도 비상입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한 공범 안승진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내놓은 경북교육의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스크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에 이어 한 시민단체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나서서 합동검사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4월,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스크와 필터입니다. 교육청은 한 섬유염색 가공 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자체 공급했습니다. 이 마스크 필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결과가 전해졌는데 섬유 코팅이나 인조 피혁에 쓰이는 다이메틸 포마아마이드, DMF가 40ppm 정도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미국 질병관리본부 기준 4배가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되면 간 손상과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크를 거의 하루 종일 쓰다시피 하는데 이게 특히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이 이제 흡입되게 되면은 이게 어른들보다는 더 치명적인 어떤 그 위험에 빠지니까 빨리 검증을 해야 된다. 이에 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분석 방법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단체와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민간 합동검사를 통해 검증을 하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몇 군데를 선정해서 맡겨서 실질적으로 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는지 안전한지 확인해보면 되는 문제거든요. 되게 쉬워요. 식약처 허가를 놓고 불거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지만 강원도 주요 관광지에는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바다를 가르며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서핑보드가 익숙치 않아 연신 바닷물에 빠지지만 마냥 즐겁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90여 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 죽도 해변은 이미 서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파도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 타기 되게 좋아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닷가를 찾았지만 더위를 피하기는 동해안 해변만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 있기 답답해서 모처럼 나왔는데 꼭 이제 바다에서 애들도 잘 놀고 피서 온 것 같고 좋네요. 최근 코로나19로 북적이는 바다 대신 한적한 산을 선택하는 피서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지난 주말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다 여기 얼른 공기 좋고 땀 흘리고 나가서 이제 샤워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실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주말 38만 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대 이상 늘었습니다. 또 KTX 강릉선도 주말이나 휴일, 주요 시간대는 대부분 만석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동해안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자체들은 방역 차원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예정됐던 각종 축제와 이벤트를 취소했습니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한쪽에선 피서가 한창이지만 사실 더위가 시작되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올해는 더위에 더해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위와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포장 작업 현장.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 속 작업에서 사실상 마스크를 내내 착용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으니까 위에서는 오고 내려오고 밑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이게 180도인데 180도라니까 덥죠. 건설 공사장에서도 더위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먼지와 열기를 잡아보기 위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여름을 어떻게 버텨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더 안 나오고 더 힘들지.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근로자들도 때이른 폭염에 활기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더위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 숨 막히는 날씨에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더운 날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이미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부 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당부합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방역을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는 올여름. 한바탕 더위와의 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쩌나 싶을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훨씬 더울 것으로 보여 농작물, 가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배치 내리쬐는 경산의 한 과수원. 열매마다 종이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복숭아 껍질이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에 연결된 관에서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5도 이래 되면 나무가 호흡을 안 하고 정지 상태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시설 미세살균 장치를 하늘에 비 오듯이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거 하고 밑에 또 주기적으로 관수 시설하고 그렇지만 이제 원래 기상청 이제 날씨한테는 이기지를 못하니까. 올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 일수가 2배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가축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밭에는 차광막을 쳐 흙 속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과수원에서는 안개처럼 미세하게 물을 뿌려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축사는 바람이 잘 들도록 창을 크게 내거나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더우면 병해충도 늘어나는 만큼 예찰과 방제 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 주위를 1항 정도는 피복을 해주시고 하우스에서도 물을 충분히 주고 차광막을 설치하시면 토양 수분 증발로 인한 지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특히 해충 발생이 많이 발생하므로 관련 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올 여름도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미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두면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대구 경북은 24일 오후 경북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최대 80mm에 이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25일 오후 그쳤다가 주말인 28일쯤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한 공범 안승진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안 씨는 1996년생, 올해 만 25세로 2015년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지난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검찰 송치 중 포토라인에 선 안승진은 음란물 중독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 그 만 12세 여학생한테 했던 그 성폭행 혹시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하시면서 따로 돈을 안 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저의 그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영천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소식이죠.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설립 인가 신청이 2차례나 반려되면서 사실상 개교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지만 지난 19일 교육부가 대학 설립 인가를 최종 승인하며 개교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화룡동 일원에 들어선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입니다. 당초 올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교육부의 설립 불가 방침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개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대학 측이 개교 1년 전 설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인가가 거부됐고 심의 신청 당시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립 인가가 지연되면서 학위 과정 개설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각계각층이 지원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영천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설립 인가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에 정상 개교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신 소지사님과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그리고 영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부의 설립 인가에 따라 대학 측은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과 11월 전국 단위 수시 모집과 내년 1월 정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 공정과 직무에 맞춘 교육 과정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저희 로봇 캠퍼스의 가장 차별화된 내용은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팀 티칭으로 프로젝트 과제 중심으로 학생을 지도하는데 전공 교수님들이 기계 교수님, 전자 교수님, IT 교수님이 합동해서 프로젝트 과제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저희들이 이제 선 취업처를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맞춤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2026년까지 지능형 로봇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3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롭게 문을 여는 로봇 캠퍼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민선 4기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경북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료하고 무상교육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 경북교육청의 가장 큰 성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8년 일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무상급식은 올해 고3 전체 학생과 고1, 2학년 일부까지 확대됐습니다. 무상교육도 내년부터 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됩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비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2학기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추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인당 12만 원이었던 치료비는 올해 15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산 1,300여억 원을 확보했고 성금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3차 추경 예산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270억 기금을 조성해 놨습니다. 올해 당장 그 기금을 쓸 정도는 아니고 내년에도 어려울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 일단 예비비가 한 440억 되는데 거기서 한 200억 줄이고 그다음 인건비도 좀 줄이고 또 그동안 부용되는 그런 문제들 또 해외 연수 오는 11월에는 의성의 경북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이 내년에는 경주의 제2종합안전체험관이 문을 엽니다. 경북교육청은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체험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 세운 김천 소방서 이윤진 소방교가 LG 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윤진 소방교는 지난달 19일 오후 김천의 한 터널에서 벽면에 부딪힌 뒤에도 주행하던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워 운전자를 구조하고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LG복지재단은 자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차를 막아 세운 의인의 사명감을 사회가 함께 기억하자는 뜻에서 수상자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에 둥지를 튼 새가 있어 화제입니다. 경주엑스포는 지난달 중순부터 업무용 전기차 엔진룸에서 딱새가 둥지를 틀고 새끼 7마리를 부화해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딱새는 도시 변두리나 농촌에 주로 서식하는 우리나라 대표 텃새로 천적을 피해 바위 틈이나 나무 구멍 등 좁은 곳에서 털을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포 측은 그동안 서식지를 잃은 새가 우편함 등에 둥지를 튼 경우는 있지만 진동과 열이 있는 차량 엔진룸에 자리를 잡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친환경 공원 조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미래통합당 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반 의장 출마 의사를 내비치거나 거론된 시의원은 총 6명으로 전체 시의원 18명 가운데 3분의 1이 의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7선의 송광영 의원을 비롯해 5선의 김백현, 3선 권기탁, 재선의 이상근, 권남희 의원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외에는 4대 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무소속 이재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역 10개 의료기관을 통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입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 시 구토, 설사,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고 대부분 사람 간 직접적으로 전파되나 분변에 의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로도 전파됩니다. 경산시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선택 예방접종으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해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순환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2017년 86건, 2018년 92건, 2019년 1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서 10월 사이 134건의 사고가 일어나는 등 전체 사고의 44%가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올해 첫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횡단보도 신설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원들은 횡단보도 신설 16건, 중앙선 절선 7건 등을 포함한 장소 9곳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8곳은 가결하고 1곳은 부결했습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사항은 동구청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